선거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예요. 멍청한 문제는 경제학, 굉장히 어려워요. 진보와 보수는 각각 1승 1패거든요. 어떤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금액을 쓴다는 거지. 저희가 4월에 공휴일이 있더라고요. 4월에 공휴일 선거. 맞습니다. 네. 사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선거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인데요. 현재 각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중동되게 저출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강점으로 많이 가서 아마 이게 그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그 다른 연령대들은 이미 그 여야에 대한 구분들이 너무 명확해서 중도에 있는 표들을 흡수하는데 가장 유효한 전략이 뭐 저출산, 육아 관련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뉴스에 정말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선거가 있으니 아무래도 그 정부가 네. 좀 돈을 풀어서 경기 친화적인 친화적. 정책을 할 거다라는 의미로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실제로 네. 선거에는 돈을 많이 썼어요, 후보들이. 지금처럼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정말 그것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컸어요. 그렇게 식당을 많이 가고 뭐 여행을 많이 가고 선물들을 많이 풀고 진짜 돈을 풀었다니까, 불법적으로. 그 정도로요? 그런 경제를 의미로 활성화시킬 정도로. 그거에 대한 물가 상승이 있었어요. 물가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서 항상 선거철에는 유의미하게.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썼구나. 이 정도의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 물가 상승하면 지금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물가 잡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때는 물가를 잡고 싶어도 선거철에는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그만큼 한국 사회가 안정화되긴 했어요. 근데 하나 그런 거는 네.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국론을 분열하는 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국론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국론을 합치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최근에는 선거를 통해서 서로들 의견이 다른 정치 진영 간의 그 지지자들이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견이 더 분열돼서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선거에는 서로 이긴 그 진영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달라진 선거 트렌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중요했고 그리고 뭐 정치적 성향도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경제도 중요한 것 같고 달라진 선거 트렌드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저출산인데 공약이 같아인데 과거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공약들을 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예 달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 균형으로 갈 거야. 우리는 저기 성장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공약들이 과거 공약들 극명하게 아예 나눴는데. 진영들이 달랐는데 지금은 공약들이 비슷해졌어요. 맞아요. 그게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진보인지 만약에 외국인들이 보자면 몰라. 그 정도로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당이 진보지 어떤 당이 보수지 모를걸. 그러니까 중위투표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공약을 내걸면 이 매니아층은 가질 수 있는데 중간을 가져갈 수 없어. 그래서 중간으로 가야 양쪽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투표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위투표 이론으로 가요. 대체로 보면 자동차 제조사들도 보면 제일 잘 나가는 메인 브랜드들의 사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삼성도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투표에서도 중간이 제일 잘 되는 거야. 중간에 있으면 비슷하게 중간에 있으면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거 공약들이 다 비슷해요. 요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stupid it is economy. 멍청한 문제는 경제야예요. 이 슬로건으로 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클린턴이에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도 뭐 우리는 뭐 이데올로기 이렇습니다. 우리는 뭐 앞으로 이민 정책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뭐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들 하고 뭐 미국인의 위대함을 보여줍시다. 뭐 미국의 어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빌 클린턴이
멍청아, 문제는 경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스투핏. 설득이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사실은 선거라는 거는 뭐죠? 다분히 원래는 뭐죠? 정치적인 이슈예요. 그럼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면 정치 안에 있는 것들로 해야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그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약의 상당 부분들이 다 뭐예요? 경제예요. 그러니까는 경제라는 거는 정부가 원래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저 우리 고향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민주투사였어. 맞아. 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표를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이슈들이 제일 많이 투표에 뿌리 깊게 잡혀 있고 제일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의 양상은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주주총회다. 오, 국민의 주주총회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자기의 이권에 네. 따라서 유리한 대로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그런 쪽에 경제적 이슈들이 더 많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저는 그 경제학자로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박사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경제에서 제일 소비자의 가장 큰 역할은 자기의 손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기업이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생산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자인 국민들이 제일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자기의 손으로 드러내야 거기에 있는 공급자들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저도 이 말을 했으니까 선거를 해야 되겠죠. 투표를 해야 되겠죠. 네,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는 것도 휴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황금 같은 이 연휴에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시는 것도 저희 경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지적 경제 시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